네, 하셨네. 자, 표정. 자, 내가 좀 전에 또 얘기했잖아. 여기 뭐냐? 틀린 것들을 잘 정돈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틀린 것들을 잘 정돈하는 게 중요하고 왜 늦었어요? 네. 3회는 잘 보면 되고 헷갈리는 것들이 좀 있었죠. 우리 늘 해왔던 대로 1번부터 10번까지 풀고 조금 쉬었다가 그다음에 11번부터 20번까지 마무리하고 이렇게 할게요. 자, 보죠. 집중해 주시고. 예. 자, 1번 한번 보시면 이 원칙은 우리가 많이 봤던 거죠. 적절하지 않은 거 얘기하는 거고요. 중복되는 표현 삼갈 것, 이 자주 나오죠. 그 다음에 대등한 걷기에 접속할 때 구조상 호응을 고려해야 되고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 조사나 어미 같은 거 잘 써가지고요. 문장을 쉽게 쓰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우리 매번 봐왔던 거지만 첫 번째 것부터 네 번째 것까지가 1, 2, 3, 4번 선택지에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선택지 한번 보시면 안내 통지 같은 우리 왜 통지라는 뜻도 이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알린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안내, 알림, 통지, 통보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거죠. 이게 공공언어 바로쓰기에서 상당히 자주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라임을 맞추려고 하는 그죠? 그런 경향 때문에 중복되는 표현을 써서 뭔가 리듬을 맞추는데 안내 하나만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1번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니은은요. 이거 자체로 뒀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거 인지가 되죠. 지금 뭐하고 뭘 한꺼번에 묶고 있어요? 다양한 정보 제공 그다음에 지식 여기까지가 목적으로 묶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연습했던 거잖아요. 그죠? A와 B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위하다 C라는 하나의 서술어로 처리를 했을 때 A와 C도 호응이 돼야 되고 B와 C도 호응이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근데 정보 제공을 위하여는 말이 되는데 뭐가 이상한가요? 지식을 위하다가 말이 이상해요. 그래서 이걸 고치는 거죠. 앞뒤를 이제 대등한 구조로 바꾸면 의미 전달상 명확하게 되는데 바꾼 거 한번 보니까 다양한 지식과 정보 제공을 위하여 이렇게 바꿨거든요. 이렇게 바꿔도요. 다양한 지식과 정보 제공까지가 하나의 목적으로 묶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술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위하다. 이렇게 바꿔도요. 다양한 지식을 위하다 이렇게 했을 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건 마찬가지죠. 따라서 2번은 잘못 수정한 거고요. 정확하게 바꾼다면 다양한 지식과 뭐를 정보를 뭐하기 위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게 되면 그죠? 그러면 와나 가로 묶이는 부분을 똑같이 이제 명사로 끊어줘가지고요. 다양한 지식과 정보 이렇게 된 다음에 그것을 뭐한다? 제공한다. 다양한 지식을 제공한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바꿔야만 문제가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자 디귿 같은 경우에 박물관 대학을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되다라는 말이 붙으면 명사 뒤에 되다라는 말이 붙으면 피동이거든요. 근데 문법적으로 피동 같은 경우는 자동사예요. 자동사. 즉 문장 앞에 뭐가 필요 없다는 겁니까? 목적어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뭇을 되다라는 문장 구조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박물관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로 바꾸는 게 적절하죠. 주술관계를 고려해보면 문장이 좀 길기는 하지만 이 전체 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전체 문장의 주어가 우리 박물관에서는 그러면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 박물관에서는 그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박물관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하죠. 그죠?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전체 문장의 밑줄을 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죠? 부분을 딱 집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체 문장의 문맥 속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박물관에서는 박물관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피동으로 쓰이는 거 썼을 때 자주 나오는 표현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뭐뭇을 뭡니까? 뭐뭐하다 이런 걸로 쓰이고 그 다음에 뭐뭇이 그 다음에 뭐뭐되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하다 붙은 말은 을에 해당하는 목적어를 취하고요. 되다가 붙은 말들은 뭘 취하잖아요. 목적어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 그대로 쓴다면 박물관 대학이 운영되다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다만 전체 문장의 주어를 고려하면 우리 박물관에서는 박물관 대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볼 수 있기는 있죠. 우리 박물관에서는 박물관 대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패턴은 자주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리를 한번 보면 부침의 승인 조건을 숙지하신 후 문서 접수 후 되게 어색하죠.
조건 숙지하신 후 문서 접수 후 해가지고요. 이 조사나 하다가 생략되니까 어색해요. 바꿔보면 부침의 승인 조건을 숙지하고 문서를 접수하신 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내용 전달이 명확하죠. 그래서 4번처럼 붙이는 거 괜찮습니다. 그죠? 이거 한번 잘 보시고요. 문장 구조의 대응 같은 것들은 매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과거 공무원 시험에서도요. 문장 붙이는 문제는 구조의 대응이 상당히 자주 출제했던 편입니다. 그래서 공문서 양식으로 그냥 텍스트만 바뀌었을 뿐이니까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해 두시고요. 네, 2번 문법적인 내용 가지고 접근하는 거죠. 문법적인 내용 가지고. 자, 보시면 요거 기업과 니은이 모두 적용된 건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표준 언어 예절과 관련해서 높임법 같은 경우는 자주 쓰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기억이 뭐예요? 그 자체의 높임의 의미가 담긴 특수어휘 그러면 그 자체의 높임의 의미가 담긴 특수어휘라는 것은 예를 들면 잡수시다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높임의 서나번음이 시 붙지 않은 거, 뭐 드시다, 뭐 잡수시다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자체에 낮춤의 의미가 있는 특수어휘라는 거, 그죠? 이런 것들 보세요. 1번 같은 경우에 어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의 뭐가 되는 거죠? 낮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봐도 이제 저희라는 말 자체가 우리를 낮추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요? 드렸던이라는 것이 주다의 뭐가 되는 거죠? 높임말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높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과 니은이 다 쓰인 건 1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괜찮죠? 그 다음에 우리 보세요. 2번에서 단어 자체에 높임의 의미가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눈에 띄는 거. 연세 같은 거. 그죠? 이거 나이의 높임말이기는 해요. 그 다음에 지긋하시다도 전체적으로 높임이긴 한데 얘는 단어 자체에 높임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서라말음이 뭐가 붙었나요? 시가 붙었어요. 지긋하다에 지긋하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기억의 조건을 충족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죠? 지긋하다에 지긋하신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께서라고 했을 때 께서는 물론 높임의 의미를 갖고 있는 뭐이기는 해요. 조사이기는 하죠. 근데 문제 선택지 2번에서는요. 결정적으로 뭐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낮춤의 의미를 가진 어휘가 드러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요거 말씀을 잘 봐야 되죠. 말씀 같은 경우는 이 맥락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인 거예요? 낮춤의 의미로 쓰인 거죠. 우리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말씀이라는 게 타인의 말을 가리킬 때는 어떤 의미로 쓰이고요? 높임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때는 높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신의 말을 말씀이라고 가리킬 때는 높임의 의미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낮춤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씀이라고 하게 되면 저의 말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괜찮죠? 네, 4번에 이 문제는 선생님께 여쭈어 보자라고 했을 때 우리 왜 여쭈다라는 것도 일단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높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휘고요. 지금 일단은 4번에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드러나지는 않아요. 낮춤의 의미가 드러나지는 않죠. 그죠? 보시고 그 다음에 깨 같은 경우도 에게라는 조사의 높임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4번에서 낮춤의 의미를 가진 어휘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얘도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괜찮습니까?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 네, 3번 한번 가보죠. 항상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문법적인 내용을 주고 나서 물어보는 거죠. 지금 여기 색식은요. 어간과 어미, 그 다음에 선어간 어미를 잘 분석하는 겁니다. 그죠? 이제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여기 색깔리면 안 되고요. 일단 이런 거 용언 기열이 나오면 준말은 본말로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형을 잡을 수 있어야 되죠. 일단 1번부터 바로 가볼게요. 창가 쪽에 서 계신의 계신 같은 경우에 우리 왜 계신의 기본형이 뭐가 돼요? 계시다. 그러면 지금 계신 같은 경우는 계시다의 어간이다가 니은이라는 뭐가 붙은 건가요? 어미가 붙은 거니까 어간에 어미 붙은 거니까 뭐가 맞기는 해요? 기억에 속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때 Z 어미 니은 얘기하는 거죠. 용언을 관형사처럼 기능하게 하고 있다. 이를테면 서 계신 해가지고요. 계시다의 민 붙으면 서 계신 분은 이런 식으로 해서 뒤쪽에 나오는 명사 같은 걸 꾸밀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처럼 기능하는 게 맞아요. 관형사처럼 기능하는 게 맞죠. 우리 왜 전성어미 중에 그죠? 받침에 는이나 니은, 리을이 들어가는 애들은요. 보통 개가 붙었을 때 뒤에 나오는 체형을 꾸며주게 해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전성어미라고 얘기를 해요. 관형사형 전성어미. 그죠? 관형사처럼 쓰이게 성질을 바꿔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잘 안 보입니까? 괜찮아요? 잘 보여요? 그죠? 일부 사람이 이런 거 봐가지고.
안경 껴. 그죠? 네. 여러분들이 아직 노안올 나이는 아니잖아요. 아직 아니잖아. 그죠? 왜 갑자기 다들 막 고개를 숙이고 그래요? 노안올 나이는 아니죠. 노안은 좀 달라요. 이렇게 근시 뭐 이런 거하고 좀 다르고 이렇게 이제 노안이 왔다라는 거 알잖아요. 제가 맨날 그 스마트폰 볼 때 이게 이제 노안의 징조죠. 아직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고 제 주변에 계신 분들 안경 끼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 볼 때 안경을 이렇게 선글라스처럼 이렇게 위로 올리고 여기에 걸쳐두고서 이렇게 보게 되죠, 그죠? 네. 나도 여러분들 같은 때가 있었는데 지금 뭐 시험 앞두고 나서 불안하겠지만 그래도 지금이 좋은 겁니다. 네. 선택할 수 있는 미래가 있고 거기에 설레기도 하고 불안해할 수도 있다는 게 그 나이 때 아니면 뭐 누가 가질 수 있는 거겠습니까? 제 나이 때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어떻게 이 생을 잘 마무리할까? 그죠? 새로운 거 하기보다는 그죠? 물론 죽기 전에 윙슈트는 꼭 입을 겁니다. 그죠? 예, 죽기 전에. 근데 계속 얘기하잖아요. 윙슈트 입고 여기 가이왕산에서 한번 날아보는 게 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제주도에서는 한번 윙슈트 입고 백록담에서 뛰어내려 보고 그죠? 예. 자, 그다음에 1번은 맞아요. 한 문제 없고요. 자, 중요한 거 2번에 끝내겠습니다에 끝내겠습니다. 얘도요. 기본형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기본형이 뭐가 돼요? 끝내다가 기본형이니까 어디까지가 어간입니까? 끝내까지가 어간이고요. 그 다음에 씁니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씁니다가 어간어미가 되는 거죠. 여기. 그 다음에 get 같은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선어만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니은에 속하는 거 맞나요? 그죠? 어간에다가 y 뭡니까? 선어만 어미. 그 다음에 z가 뭡니까? 어만 어미니까 니은에 속하는 거 맞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때 z 어만 어미 요거 씁니다 얘기하는 거죠. 씁니다는 대화의 상대방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 씁니다 붙으면 기본적으로 반말이 아니라 뭐 쓰는 겁니까? 존댓말 쓰는 거니까 당연히 이야기 듣는 상대방, 대화의 상대방을 높이는 거 아무 문제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면 준비하기라고 했을 때 요거 준비하기 기본형이 뭐가 돼요? 예. 준비하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디까지가 어간입니까? 준비하까지가 어간이고 맨 끝에 붙은 이 기라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어만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간에 어만어미 결합한 거니까 기억에 속하는 거 아무 문제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때 Z는 뭐 하는 거예요? 기 얘기하는 거죠. 어만어미 기는 용언을 명사처럼 기능하게 하고 있다는 거. 우리 왜 음이나 미음이나 기 같은 경우는 뭐처럼 쓰이게 만들어주는 애예요. 명사처럼 쓰이게 만들어주는 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나 음이나 미음 같은 경우를 뭐라고 불러요? 명사형 전성어미 이렇게 부르죠. 괜찮죠? 그죠? 그래서 3번도 아무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울렸네 같은 거 봤을 때 얘는 기본형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뭡니까? 울리다. 그 다음에 울렸네 자체가 준말이니까 울리다에다가 과거 시제 선어만 어미 뭐가 붙어서요? 어시 붙어서 그죠? 울리언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디까지가 어간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울리까지가 어간이고 그 다음에 같은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선어만 어미, 그죠? 그다음에 맨 끝에 붙은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종변어미, 그죠? 그래서 어만 어미가 되는 맞아요. 어만 어미 중에 종변어미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얘는 어간, 선어만 어미 하나, 그 다음에 어만 어미 하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디귿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그죠? 디귿이 아니라 니은에 속하는 거죠, 그죠? 하나씩이잖아요. 어간, 선어만 어미, 어만 어미 해가지고요. 일단 디귿이 아니라 니은에 속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Y2 아니 보세요. 니은에 속하니까 선어발음이 하나니까 Y2라는 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그죠? 4번이 틀린 거고 물론 이때 붙은 선어발음이 같은 경우는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게 맞는 거죠. 일단 뭐 4번 답은 나오는 거고요. 디귿과 같은 형태로 표현드리기 이를테면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지금쯤이면 할아버지께서는 댁에 가셨겠다 이렇게 썼을 때 그죠? 요거 준말이니까 분석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말로 풀어보면 어떻게? 가시 없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서러만 어미가 여러 개 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가다의 가가 어간이고 계시다 뭐가 되는 겁니까? 선어말 어미가 되는 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댁에 가셨다 이렇게 쓰면 얘는 또 뭐의 준말이 돼요?
가시 없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간이고 서너만 어미 높임과 과거에서 두 개 붙은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딱 이건 뭐 세 개가 붙은 형태고 이런 형태가 딱 서너만 어미가 몇 개 붙은 형태예요. 두 개 붙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요. 이 맥락도 조심해야 돼요. 갈증이 가셨다 하고는 좀 다른 형태죠. 그죠? 갈증이 가셨다는 기본형이 가다가래가 뭐예요? 가시다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이런 문법 문제는 제가 수능에 현재 나오는 언어 문제, 언어 영역의 문제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수능 국어에. 그래서 갈증이 가셨겠다와 대개 가셨겠다는요. 형태가 똑같이 가셨겠다지만 문법적인 분석이 아예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셨겠다 아니면 가셨다 이런 말들 나올 때 앞에 맥락을 잘 봐야 돼요. 갈증이 가셨다는 뭡니까? 갈증이 가시다에 엇 붙은 거고 대개 가셨다는 뭡니까? 가다에다가 높임의 시와 과거에 엇이 붙은 겁니다. 그죠? 가셨다라는 단어 나오면 광분하지 말고요. 앞에 뭐가 나왔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그죠? 아는 거 나왔다고 광분하지 말고 앞에 갈증이 나왔는지 아니면 집에 높임 말 그게 나왔는지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예전에 수능 국어의 언어 부분에서 그 갈증이 가셨다를 가다의 높임에 서너머럼이 시가 붙은 걸로 착각한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죠? 이 부분에 한해서는 수능 국어와 교집합이 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유형이죠. 그죠?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요, 문장 내용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갑, 서 이렇게 바로 쓰면 되는 거죠. 문장 내용이 복잡할 때는 차라리 그냥 A, B, C, D로 기호화하는 게 낫고요. 그죠? 보시고. 제가 논리 강의하면서 요즘에 이제 제 유튜브에 논리 강의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돈이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엄청난 광고로 돈을 받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적선하듯이 그죠? 선생님 강의 고맙습니다. 커피 한 잔 하세요. 그러면서 5,000원 그리고 뭐 때로는 7,500원 7,500원은 그 500원은 뭐죠? 7,000원이면 7,000원 뭐 5,000원이면 5,000원 그래서 그렇게 좀 나오는데 제가 그 실전적인 것보다는 우리 왜 논리 수업에서는 기본적인 원칙들 다루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이 돼야 응용 버전이 가능한데 제가 거기서 기호화했더니 또 누가 그걸 어디서 봤는지 자기 강의나 열심히 하지 논리 막 기호화하고 앉았다고 또 뒤에서 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럼 그 사람 또 웃긴 건 뭐냐면 내 강의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책 보고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면 참고할 만한 거 있으면 참고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또 트리를 잡아가지고 뭐 복잡하게 기호화를 하네 마네. 실전에 우리가 그런 기호화 잘 해야 해요. 안 하잖아요. 그죠? 이거 1번부터 하나, 둘, 세 개니까 한번 해보죠. 맨 첫 번째 거 1번이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1번은 우리가 뭐 하면 돼요? 갑이 서울을 근무처로 지원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낮, 값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죠? 지원하지 않으면 조건문의 형태고요. 그러면 뭡니까? 병이 광주를 근무처로 지원하고 어떻게 쓰면 되죠? 병, 광, 그 다음에 지원하고니까 연엄 그리고 을이 어디를? 세종을 근무처로 지원합니다. 예. 병관, 앤드, 을세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그죠? 바꿔놓고 하면 되게 편해요. 정이 울산을 근무처로 지원하지 않으면 뭡니까? 낮, 정울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을이 세종을 근무처로 지원하고 뭐가 되는 겁니까? 을세. 1번에도 나온 거네요. 그 다음에 무가 대전을 근무처로 지원한다. 뭐가 되는 겁니까? 무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한번 바꿔볼게요. 세 번째가 어떻게 됩니까? 갑이 서울을 근무처로 지원하지 않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낮, 갑서. 그 다음에 뭡니까? 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이 울산을 근무처로 지원하지 않는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 정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 있는 전제들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요.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선택지 1번 여기다 써보죠. 그러면 갑이 서울을 근무처로 지원하면 병은 광주를 근무처로 지원하지 않는다 했을 때 요거 조건문의 형태니까 우리 왜 조건문이 결론으로 나오면 많이 했던 거잖아요. 항상 뭐를 가정하고 전건을 가정하고 후건이 나오는지 파악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1번의 전건 갑이 서울을 근무처로 지원하면 뭐 가져가는 거예요? 갑서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잘 연결해 볼 수 있는 거죠. 갑서는 3번에 뭘 부정한 거예요? 낮 갑서를 부정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하면 3번에서 보죠. 갑서가 낮 갑서를 부정한 거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낮 정울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다음에 not 정울이면 2번에서 not 정울이면 뭐가 돼요? 을세 and 뭡니까? 무대. 그죠? 자, 이거는 우리가 더 나누지 않아도요. 을세 and 무대라고 잡는 순간 뭡니까? 을이 세종을 지원하는 것도 참이고, 그 다음에 무가 뭡니까? 대전을 지원하는 것도 참인데, 지금 여기 한번 봤더니 병은 광주를 근무처로 지원하지 않는다. 이거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1번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괜찮죠? 물론 가끔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갑이 서울을 근무처로 지원하면이 1번의 정권을 부정한 거니까 후권이 부정되지 않나? 우리 왜 이런 걸 무슨 오류라고 불러요? 전권 부정의 오류라고 하죠. 정권을 부정했다고 해서 뭐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후권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거. 그죠? 그거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1번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가도 되겠어요? 그죠? 2번 한번 가보죠. 지울게요. 자, 2번 한번 보니까 보세요. 갑이 서울을 근무처로 지원하거나 정이 울산을 근무처로 지원하면 역시 정권이 있고요. 을은 세종을 근무처로 지원한다 그러면 지금 뭐부터 가정해야 돼요? 예, 갑서 또는 뭡니까? 정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전건이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와 이 경우 각각을 점검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로 갑이 경우의 수 1이에요. 그죠? 갑이 서울을 지원하면 똑같죠? 3번에서 갑서가 낙갑서를 부정하는 거니까 3번에서 뭐가 나와요? 낮 정울이 참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2번에서 낮 정울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을세 앤드 무대가 참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을이 세종을 지원하는 게 참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경우의 수 두 번째 거 만약에 뭐라면 정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죠? 정울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보세요. 이 정울도요. 3번에서 정울이 뭘 부정하는 겁니까? 낮 정울을 부정하는 겁니까? 낮 정울을 부정하면 뭐가 돼요? 낮 갑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돌아가면 1번으로 돌아가면 낮 갑서이면 뭐가 돼요? 경광 을세 각각 참이니까 역시 뭐가 참이 되는 겁니까? 을세가 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서는요. 갑이 서울을 근무처로 지원하든 아니면 정이 울산을 근무처로 지원하든 항상 누가? 을이 세종을 지원한다라는 게 참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죠? 자, 3, 4번도 한번 가볍게 접근을 해보죠. 그죠? 3, 4번도 접근해 볼게요. 괜찮습니까? 네. 예. 자, 3번 한번 보죠. 3번. 똑같이 바로 해보죠. 병이 광주를 근무처로 지원하면 그러면 병이 뭐 한다고? 광주를 지원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병이 광주를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1번에 후권 쪽에 병광이라고 있는데 후권의 일부를 긍정한다고 해서 끌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정이 울산을 근무처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건 여기서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하나 한번 보면요. 무가 대전을 근무처로 지원하지 않으면 이라고 해요.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가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낮 무대라고 했을 때 물론 우리가 낮 무대 2번에 뭘 부정한 거예요? 후권을 부정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게 연원이기 때문에 하나만 부정해도 전체가 부정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연원은 두 개가 다 참일 때만 참이니까 하나를 부정하면 후권이 부정되고 후권 부정되면 뭐도 부정돼요? 정권도 부정이 되죠. 그러면 정권이 낮 정울이니까 뭐 끌어낼 수 있어요? 정울 이렇게 2번에서 끌어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서 정울이 낮 정울을 부정한 거니까 뭐 끌어낼 수 있어요? 낮 갑서. 그죠? 그러면 우리가 4번의 정권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결론은 갑이 어디를 지원하지 않는다. 서울을 근무처로 지원하지 않는다가 나오는 건데 서울을 근무처로 지원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틀린, 그죠? 틀린 결론이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자, 우리가 많이 반복해왔던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문장으로 표현해서 조금 낯설어 보일 뿐이죠. 그죠? 확인하시고요. 네, 5번 한번 봅시다. 요 게임 재밌죠? 일단 지문이 길어가지고요. 중간부터만 이용하기는 했어요. 그죠? 5번 한번 보면 보세요. 자, 앞에 이제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죠?
제한하는 액수를 받아들이지 말지 결정할 권리가 B에게 있고, 그 다음에 제한을 거절하면 아무도 그 돈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지 자체에서요, 그죠? 7번째 줄. 기회가 딱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7번째 줄에 여기죠? 아니 여기 아니구나. 그죠? 그래서 거기도 좀 읽어볼게요. 만약 B가 그 제안을 거절하면 아무도 그 돈을 받지 못한다니까 한 번에 끝이라는 거고요. 이는 자 놓치지 말아야 되는 정보 1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겁니다. 딱 한 번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결정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뿐이고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이고요. 그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만약 두 사람이 모두 자기 이익에 충실한 개인들이라면 바로 이 부분이죠. 그죠? 개인들이라면 A는 아주 적은 액수의 돈을 제안하고 B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어쨌든 1,000원을 제안하든 2,000원을 제안하든 한 번 거절하면 끝이기 때문에 그죠? 1,000원 제안했더라도 받아들이는 게 얼마라도 버는 거예요. 1,000원이라도 버는 거기는 하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B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한 번에 끝나는 거니까 1,000원을 뭐 받든가 아니면 받지 못하든가 한 푼도 받지 못하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기업 쪽에 들어가야 되는 건 몇 번 범주가 들어가야 돼요? 1번하고 3번 범주 들어가야 돼요. 그죠? 한 번 거절하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죠? 이거 한번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니은 쪽에 들어가는 게 이제 이 문단 쪽에 한번 가보죠. 하지만 여기부터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상황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낮은 액수의 제안을 받으면 거절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테면 1,000원 한 장만 제안했을 때 에이 안 받고 말아 이런다는 거예요. 그죠? 되게 납득은 안 되는데요. 어쨌든 실험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나 같으면 받을 텐데 아니, 못 받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너무 가오 없어? 그죠? 네, 그죠? 어쨌든 자, 중요한 건 이 지문이죠. 이 연구에서 나타난 명백한 결과에 따르면 금액이 25% 미만을 제한했을 때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고 자기 이익이 최대화되지 않더라도 제한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 거절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액수를 반반으로 나누고자 하는 사람이 제일 많다는 점이 이를 지지해주고 결과적으로 이 실험은 뭡니까? 이제 요거하고 요거만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뭐가 들어가는 게 적절해요? 그죠? 사람들이 뭐 경제적 이득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는다. 만약에 경제적 이득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면 적은 액수를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니은 쪽에는요. 인간이 경제적 이득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는다가 들어가는 게 적절합니다. 요거는 괜찮죠? 정답 3번 되는 거고요. 그죠? 3번 되는 거고요. 우리도 한번 조사해 볼까? 1,000원이라도 받는다. 그죠? 그럼 맞네요. 이 실험 결과가 맞네요. 인간은 경제적 이득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아서 나도 받는 쪽이에요. 그죠? 저 포함해서 떨랑 3명밖에 안 되네요. 나머지 안 받을 거야? 그래? 이거 한번 안 받는다고 한 사람들 데리고서는 치유 통첩 게임을 한번 만들어야겠는데.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가보죠. 6번. 내가 A가 자 보세요. 뭐 실제로 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니고 6번 한번 보면 얘는요 우리가 배웠던 정원 3단 논법인데 지금 전제가 하나 생략돼 있고요. 그럼 일단 생략된 전제 추론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찾아야 돼요? 중개념 먼저 찾아야 되죠. 중개념이 뭐예요? 여기서 뭐가 중개념이죠? 결론에 등장하지 않는 게 중개념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에 등장하지 않는 게 지금 뭐예요? 청렴이죠. 그죠? 그러면 일단은 청렴이라는 게 중개념이 되는 거고 맞죠? 청렴이 중개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보세요. 우리 왜 뭐 이런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닌데 결론의 주어 쪽에 나오는 게 소개념 결론 그죠? 결론의 서술어 쪽에 나오는 게 뭡니까? 대개념이에요. 그러면 전제들에서 중개념이 한 번은 소개념과 연결되고 한 번은 뭐하고 연결돼야 돼요? 대개념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첫 번째 가에서 청렴과 존경이 연결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에서는 지금 청렴이라는 중개념과 뭐가 연결돼야 돼요? 공무원이라는 소개념이 연결이 돼야 될 겁니다. 근데 결론이 어떤 공무원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전제에서 어떤 공무원과 뭐가 연결이 돼야 돼요? 청렴이 연결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다들 편안하게 잡았을 텐데 이런 젠장 1, 2, 3, 4번이다. 공무원과 뭘 연결하고 있어요? 청렴을 연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잡아낼 수는 없고요. 다만 결론 보니까
존경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가 한번 볼게요. 가가 그죠?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뭐다? 청렴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중개념을 매개로 해가지고 뭐가 나와야 돼요? 결론이 존경받을 가치가 없다가 나와줘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존경받을 가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려면 이 형태 그대로 이용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요거 대우로 바꾼 형태인 뭐 써야 돼요? 나청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낮존 이렇게 가야 될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 전제에서 뭐가 튀어나와줘야 되죠? 나청이 나와줘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건 뭡니까? 크 공이면 뭐가 된다? 나청 이렇게 잡으면 그죠? 한번 가보죠. 크공이면 나청이고 나청이면 낮존이니까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이 뭐가 되는 거예요? 크공이면 뭡니까? 낮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생략된 전제로 잡을 수 있는 건 요거기는 한데 근데 여기서 공무원들 중 일부가 청렴하지 않다는 직접적인 진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뭐 생각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우리끼리 쓰는 용어지만 크가 붙으면 얘하고 얘 전체를 통째로 뭐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위치 바꾸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크, 낮, 청 뭡니까? 공 그죠? 그러면 청렴하지 않은 사람들 중 일부가 뭐다? 공무원이다. 이렇게 바꿔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몇 번이 되는 겁니까? 2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2번이 되는 거고 우리가 결론 같은 거 끌어낼 때는 좀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전제는 살짝 복잡해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3단 농법에서 전제 나올 때는 그냥 뭐 해보는 게 편하다. 1, 2, 3, 4번 넣어보는 게 훨씬 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하는 방법도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 그려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이게 편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벤 다이어그램으로 접근하든 아니면은 그냥 뭡니까? 예, 1, 2, 3, 4번을 넣어보든지 간에 그렇게 시간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본인에게 익숙한 방법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본인에게 익숙한 방법 활용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이런 방법들이 원칙적인 방법이다라는 거 한 번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죠? 이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갑니다. 7번. 이거 조금만 연습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나는 그냥 빼겠다 이런 사람 없을 겁니다. 이제.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제보다 조금 어려운 풀을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7번 한번 보면 이거는 이제 문학 비평문이죠. 문학 비평문. 자, 이것도 제가 쓴 글이에요. 오, 야, 그죠? 그래서 시험용으로 나와 있는 이런 비평문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학계에 나오는 논문들은 우리가 시험에 보는 그런 지문하고 좀 배치나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선생 제가 예전에 열심히 공부할 때 시인이자 대학 교수인 그런 권기태를 꿈꾸면서 공부할 때 썼던 하드에 저장된 글들 중에 그냥 하나 아무거나 꺼내온 겁니다. 자, 일단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보세요. 1번부터 가보죠. 자신의 작품에서 언어의 지적인 감각과 서정성을 조화시키면서 시를 통해 현실에 참여했다. 아이고, 그죠? 이거는 맞습니다. 어디 나와 있어요? 1번단 보니까 시의 현실 참여를 보여준 게 누구? 김수영이고 그 김수영은 지적인 감각과 그다음에 뭐 서정성의 기조를 유지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1번은 여기에서 확인이 되죠. 쉽죠. 그다음에 2번에 전후 씨는 추상적인 모더니즘 속에서 뭐 했습니까? 정서적으로 폐쇄된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라는 거죠. 일단 전후 씨가 뭘 보여줬다? 정서적 폐쇄성을 그죠? 보여줬다는 얘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전후 씨가 뭐예요? 모더니즘이 지닌 추상성에서 벗어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이 모더니즘의 추상성은 뭐가 지닌 겁니까? 전후시단. 그죠? 전후시단에 모더니즘이 지닌 추상성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정보가 다 2번도 나오는 겁니다. 그냥 떨어져 있는 정보를 조합하는 거죠. 전후시단에 모더니즘이 지닌 추상성. 그러면 전후시는 모더니즘의 추상성을 갖고 있었고 그것과 더불어 뭘 갖고 있었다? 정서적 폐쇄성도 보여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시면 김수영은 푸른 하늘에서는 억압받는 민중의 모습을 그 다음에 풀에서 자유를 위한 희생을 형성하였다. 이거 바꿔버린 거죠. 그죠? 푸른 하늘에서 뭘 보여준 겁니까? 그죠?
희생을 동반하는 게 자유라는 거. 그다음에 풀에서 뭘 보여주고 있어요? 억압받고 고통스러워하는 민중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다음에 4번에 김수영은 정치적 자유의 결여가 한국 문화의 다양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했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 이 문단에 그는 김수영은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활력을 해치는 무서운 폭력을 뭐라고 정치적 자유의 결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요거 4번 같은 경우도 맞는 겁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그죠? 다양성과 활력을 깨치는 이라는 것이 결국 깨뜨리는 거니까 뭐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훼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8번 한번 가보죠. 순서 문제입니다. 순서 문제. 일단 선택지 한번 보면요. 뭐나 뭐가 먼저예요? 가나 라가 먼저인데 가는 한번 보니까 여성가족부 통계에서 나오는 여성 고용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라 같은 경우는요. 한국 성별 격차가 큰 것은 국가와 사회가 여성에게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해가지고요. 단순히 고용률을 넘어서서 한국 사회 전체의 성별 격차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범주가 더 큰 게 뭐예요? 라주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일단 요거 잡고 나서 라 빼고 나머지 위상 연결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일단 뭐가 먼저 나오고요. 아니 일단 라 빼고요. 라 일단 빼고 생각하자고요. 그죠? 가 나오고 나서 그러면 가가 여성이 출산과 함께 육아 부담을 떠안으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죠? 그렇게 뭡니까? 출산과 육아로 인해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게 바로 그러면 가 다음에 바로 뭐가 이어져요? 나가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울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 다음에 뭐가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죠? 가가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재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8.9년으로 늘어났고 그러면 재취업하기 쉽지 않은데 그게 바로 뭡니까? 어렵게 구한 새 일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 나, 다로 이어지는 게 맞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안정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뭐 이어져야 됩니까? 현실이 이러니까 여성들이 임금이 낮아도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자 같은 비정규직 업종으로 몰리고 등등등 이런 상황이 나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가, 나, 다, 마의 위상은 정확하게 보이는데 라가 이제 그죠? 맨 앞에 오느냐 맨 어디에 끝에 오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1, 3번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요. 보세요. 라가 포함하는 범주가 더 크죠? 그럼 우리 왜 큰 범주 얘기해주고 거기에 대한 사례로서 뭐가 이어지는 게 적절해요. 가의 내용들이 이어지는 게 적절하죠. 선생님 이거 라가 이렇게 맨 끝에 오면 안 됩니까? 우리 보통 전체적인 진술이 맨 끝에 올 때는요. 앞 내용을 가리키는 표지들이 있죠. 그래서 뭐 이렇듯 그죠? 뭐 따라서 뭐 등등등 해가지고요. 근데 지금 라에서 보이는 전체적인 진술 앞에 여기에 얘가 맨 끝에 온다는 지시 표현이나 접속 부사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어디 나와야 돼요? 맨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한국의 성별 격차라는 걸 큰 화제로 얘기해 준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서 여성의 고용률 이런 것들 얘기해 주는 경단력 문제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게 적절하죠. 이런 글의 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순서 문제가 공무원 시험에서 가능한 거죠. 그죠? 그거 생각하시고요. 저번 1, 2회 보니까 개요표 문제 틀린 사람이 있더라. 이거 개요 문제. 그죠? 예, 이거 틀리면 안 돼. 이건 실수의 범주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점수가 낮은 건 아닌데 이런 문제에서 실수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항상 개요에서 핵심이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거 그죠? 개요에서 핵심이 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요인과 뭐에 대응 방안. 그죠? 방안이 1대1로 대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서론이나 결론 부분에서 트릭을 거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알아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물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로 이쪽으로 건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여기 니은이 뭐하고 대응돼야 돼요? 뭐하고 여기 3에 1하고 대응이 돼야 돼요. 그러면 디지털 중독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한 전문기관 확대가 해결책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니은 쪽에 들어갈 문제는 디지털 중독의 심각성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뭡니까? 신체 활동을 동반한 놀이시간이나 프로그램 놀이시간과 프로그램이 부족한데 심각성 교육 홍보하는 게 해결책이 돼야 한대요. 안 되니까 얘는요. 원인과 방안, 요인과 해결책이 대응되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보죠.
지금 디귿에 들어가야 되는 게 여기죠. 자극적이고 중독적인 디지털 콘텐츠의 무분별한 유통을 그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돼야 돼요? 디귿이 돼야 되니까 그죠 디지털 콘텐츠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기 위한 앱 같은 것을 개발한다. 그래서 요거는 대응이 됩니다. 그죠? 항상 개요표 문제수는요. 요인과 방안, 원인과 해결책, 문제점의 원인과 대책 이런 것들이 1대1로 대응이 순서로 맞춰서 대응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10번은요. 이거 의외로 좀 생각하게 되는 문제였죠. 이 문제 가지고 잠깐 숨겨 돌릴 거예요. 그죠? 이거 여기서 음각인지 양각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일단은 기억에 들어가는 건 잡았을 겁니다. 기억에는 당연히 사상이 아니라 유전자의 뭡니까? 정보겠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차피 여기는 유전체가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의미상 파악을 해야 되는 건 뒤쪽의 내용 가지고 경쟁하는 관계인지 아니면 뭐 협력하는 관계인지를 봐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살아남은 이런 카르텔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 일종의 뭡니까? 뭐 일단 디귿이 음각이든 양각이든 도장을 새기는데 자 볼게요. 지식이 있는 유전학대라면 한 동물의 유전체로부터 조상이 살았던 뭘 읽어낼 수 있다? 환경을 읽어낼 수 있다 그러면 유전체에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환경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경쟁한다라는 것은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이기고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환경과 그 다음에 뭡니까? 어디 갔어요? 예, 유전자 풀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 유전자 풀이 살아남고 환경은 안 보이거나 그죠? 환경은 있고 유전자 풀은 보이지 않겠죠. 게다가 이 문단의 내용 보면 두더지의 DNA 이게 유전체의 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과 같은 지하 세계를 드러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아라비아 낙타의 DNA에서는 사막, 모래바람 사구 같은 환경에 뭐가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면 생물체의 DNA 유전 정보의 환경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서로 뭐 한다는 거? 협력하는 관계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죠. 경쟁이 있다면 하나가 남고 하나가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환경과 협력했기 때문에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흔적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경쟁하는이 아니라 4번에 협력하는 이라는 맥락으로 들어가는 게 적절합니다. 그죠? 경쟁하면 하나만 남는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서로 협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흔적이 남는다. 흔적을 읽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죠? 10번까지 보시고요. 자, 잠깐 딱 10분만 숨 좀 돌릴게요. 그리고 편하게 쉬세요. 어차피 여기 찍고 있는데 올릴 때 쉬는 시간에 잡담은 제가 다 잘라서 올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10분 정도 쉬시면 됩니다.